여러분, 매일 타는 지하철, 오늘 아침엔 좀 어떠셨어요?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붐비지? 아니면, 웬일로 제 시간에 딱 오네.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? 사실,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이 모든 감정들을요, 아주 체계적으로 숫자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철도 서비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이 LLS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통 좋은 열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대부분 KTX처럼 막 엄청 빠른 열차를 생각하실 거예요. 그쵸? 근데요, 이 문장은 과연 그럴까? 하고 딱 질문을 던집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아무리 빨라도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꽉 낀 열차 안에서 꼼짝도 못한다면 그게 과연 좋은 경험일까요? 절대 아니겠죠? 바로 이겁니다. 승객이 직접 느끼는 체감 품질. 이게 어쩌면 단순한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근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. 쾌적하다, 편안하다, 이런 건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요? 이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을 어떻게 객관적인 점수로 딱 바꿀 수 있을까요? 철도 운용자들도 엄청 고민했을 텐데요.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 정답이 바로 서비스 수준, 영어로는 LOS, 레벨 오브 서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 LOS는요,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철도 노선이 받는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A, B, C, D, F까지 아주 명확한 등급으로 서비스 품질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럼 이 성적표 대체 어떤 과목들로 점수를 매기는 걸까요? 당연히 LOS 등급이라는 게 그냥 딱 하나의 기준으로 결정되지는 않겠죠. 서비스 품질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4개의 아주 핵심적인 기둥이 있습니다. 바로 이 4가지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데요. 하나씩 뜯어볼까요? 첫째, 운행 빈도. 이건 열차가 얼마나 자주 오냐는 거죠. 배차 간격이 기면 마냥 기다려야 하니까요. 둘째, 혼잡도.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얼마나 빽빽하게 타느냐. 우리 출퇴근길 불쾌 지수랑 완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 셋째, 정시성. 시간을 칼같이 지키냐는 건데 이건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신뢰의 문제죠. 그리고 마지막, 연계성. 지하철역에 딱 내렸을 때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얼마나 쉽고 편하게 갈아탈 수 있느냐. 이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4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거든요. 뭐랄까, 줄다리기 같다고 할까요? 예를 들어서 열차를 더 자주 오게 만들면 운행빈도 점수는 올라가겠죠.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운행하다 보면 오히려 정시성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서비스라는 건 이 4가지 요소가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잘 잡았느냐, 바로 이걸 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개념 설명을 이쯤하고 실제 숫자들이 어떻게 등급으로 바뀌는지 그 공식 성적표를 한번 같이 뜯어보시죠. 2등급 대체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요? 각 노선은요, 방금 우리가 봤던 그 4가지 항목에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 점수를 넘어야만 해요. 그리고 이 기준을 얼마나 잘 충족했느냐에 따라서 A부터 F까지 아주 냉정한 최종 등급이 딱 결정되는 겁니다. 와, 이 표 좀 보세요. 진짜 촘촘하죠? 예를 들어서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으려면요, 정시성이 거의 100%에 가까워야 하고요. 혼잡도는 1제곱미터,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공간 안에 사람이 2명 이하여야 해요. 이 정도면 옆 사람이랑 거의 부딪히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수준이죠. 반면에 D등급은 어떨까요? 혼잡 단계인데 혼잡도 기준이 제곱미터당 5명까지 확 올라가죠. 이 숫자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겪는 그 출퇴근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시스템이 실제 우리 주변의 지하철 노선들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? 이제 이론은 그만, 진짜 현실 속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 대한민국의 정말 극과 극 두 얼굴을 가진 노선이 있습니다. 한쪽은 쾌적함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GTX-A, 다른 한쪽은 악명 높은 지옥철, 바로 9호선이죠. 자, 결과가 어땠을까요? 놀랍게도 GTX-A는 B등급, 그런데 9호선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. 아니, 도대체 무엇이 이 두 노선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은 걸까요? 이 데이터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, 정시성, 그러니까 시간 지키는 것만 보면 9호선도 GTX-A 못지않게 정말 훌륭해요. 약속 시간은 칼같이 지킨다는 거죠. 그런데
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혼잡도였습니다. 9호선이 GTX-A보다 무려 2배나 더 붐볐던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아무리 다른 과목을 잘 봐도 딱 한 과목에서 F를 받으면 전체 성적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승객의 경험을 망치는 이 결정적인 약점 하나가 전체 등급을 확 끌어내린 거죠. 자, 그럼 D등급을 받은 노선은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? 당연히 아니죠. 어떻게 하면 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요?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서 철도 운영사들이 이 LOS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 전략을 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만약 D등급 노선을 A등급으로 만들고 싶다면 뭘 해야 할까요? 여기에 아주 실용적인 4단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. 첫째, 이제 더 이상 대충 이럴 것이다 하는 감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. GPS나 승객수 같은 정확한 데이터로 문제점을 딱 짚어내야죠. 둘째, 가장 큰 문제인 출퇴근 시간, 이 첨도 시간을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. 시간대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내놔야죠. 셋째, 환승이 얼마나 불편한지도 그냥 불편하다가 아니라 숫자로 측정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중요한 네 번째, 이 모든 걸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개선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. 진짜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면 이 네 가지 기둥, 즉 운행 빈도, 정시성, 혼잡도, 연계성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. 그냥 속도만 빠르다고 아니면 배차 간격만 짧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. 이 LOS라는 게 단순히 승객들 기분 맞춰주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문장이 딱 말해주잖아요. 우리가 느끼는 체감 품질이라는 건 결국 보이지 않는 곳의 탄탄한 공학 기술과 바로 연결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시스템이 고장 없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신뢰성,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탈 수 있는가 하는 가용성 같은 것들이죠. 결국 이 기본기가 튼튼해야 승객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네 가지 기준 있죠? 이걸로 여러분이 매일 타시는 그 노선에 직접 점수를 매겨본다면 과연 몇 등급이 나올 것 같으세요? A? 아니면 F?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을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. 우리가 매일 타는 그 노선의 진짜 성적표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.